허리에 느낌이 들면 2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늦은 거예요. 그 이전에 허리가 많이 뻐근하다 이런 증상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무시하고 가다 보니까 실제 손상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이 통증을 없애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통증이 없어지면 나은 게 아니라 통증이 일어나는 원인을 여러분이 개선해야 허리 통증에서 완전히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통증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통증은 우리 몸에서 보내는 경고예요. 더 손상이 일어나지 않게 뇌에서 바로 통증 신호를 주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잠재적인 손상, 실제 손상, 그리고 완전 손상이 있습니다. 잠재적인 손상의 경우 실제로 손상이 되지 않았는데 아픈 경우입니다. 이때는 병원에 가서 어떤 촬영을 해도 손상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나는 아픈 것을 뜻합니다. 실제 손상이 되기 전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 손상은 말 그대로 실제로 손상된 경우입니다. 허리 디스크가 터졌거나 인대가 찢어졌거나 근육이 파열됐거나 이런 것들이 실제 손상이죠. 허리에 있는 신경들이 완전 손상이 되면 하반신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은 그 이전에 이 통증을 발생시켜서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잠재적인 손상일 때부터 여러분이 통증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해야 실제 손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대부분이 건강검진을 해서 실제 손상이 일어나야만 허리 통증이 있다고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이번 2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늦은 거예요. 그 이전에 허리가 많이 뻐근하다, 아니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허리가 불편하다, 저녁에 아프다, 이런 증상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무시하고 가다 보니까 실제 손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잠재적인 손상으로 다시 가야 되고 그 앞으로 가야 여러분이 완전히 완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잠재적인 손상의 같은 경우는 허리가 묵직하다, 뻐근하다 이 정도의 증상입니다. 그리고 구부렸다 폈다 할 때 많이 아프다 이 정도는 잠재적인 손상에 해당됩니다. 근데 디스크가 실제로 손상이 되게 되면 다리 저림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엉덩이 옆쪽으로 저림 증상이 나타나거나 다리 밑으로 내려가는 현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통증의 양상이 조금 다른데요. 잠재적인 손상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 뻐근한 통증이 위주라면 허리에 불타는 느낌이 들면서 약간 화한 느낌이 들면 이 실제 손상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이런 자각적인 증상들이 있을 때 여러분이 운동을 통해서 허리를 지지력을 충분히 만들어줘야 이 통증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이 통증을 없애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병원에 가서 혹은 인증되지 않은 어떤 곳에 가서 사람들은 이게 통증을 당장 없애려고 합니다. 통증이 없어지면 나았다고 생각하니까요. 통증이 없어지면 나은 게 아니라 통증이 일어나는 원인을 여러분이 개선해야 허리 통증에서 완전히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가끔 이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꼭 병원에 가야 하는지.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이게 잠재적 손상인지 실제 손상인지 아니면 진짜 완전히 손상될 위기에 처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병원에 가서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아야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허리가 만약 실제 손상의 단계다. 그러면 당연히 이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아야 해요. 필요한 경우는 시술 또는 수술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허리 수술하면 완전 허리 망가지는 길이다 라고 막 인식을 하게 되니까 이 허리 병원에 가는 걸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실제 손상이 일어나면 무조건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운동으로 하기에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병원에 가셔서 내가 실제 손상인지 아니면 잠재적인 손상인지, 잠재적인 손상이라면 허리 내부에 손상이 되지는 않은 상태고 내 허리가 버티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버티는 능력을 키우는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이 병원에 가셔서 이게 어떤 내가 상태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회원들도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나이 들면 허리가 아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노화가 되면 근력이 자연적으로 감소를 하기 때문에 앞서 말했던 허리의 지지력이 감소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이 점점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80대임에도 아무 허리 통증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노화이냐?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을 통해서 허리의 지지력을 충분히 갖췄기 때문에 허리 통증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화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가장 허리 통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허리의 지지력입니다. 나이가 어려도 허리의 지지력이 부족하면 통증이 나타날 수 있고요. 나이가 너무 많아도 허리의 지지력이 충분하다면 통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력을 기준으로 어떻게 허리 통증을 극복할 것인지 이런 플랜을 세워서 여러분이 허리 통증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방송들을 보면 쉽게 따라해서 근력을 증가시키는 운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운동을 해서 근력이 증가하지 않아요.
근력이 증가하려면 어느 정도 중량을 다룰 수 있어야 하고 그 중량으로 계속 훈련을 지속했을 때 우리가 근력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노년에는 가만히 있어도 근감소증으로 인해 근력이 계속 감소하게 됩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중량을 다룰 수 있는 운동들을 해야 해요. 그래야 근력이 유지될 수도 있고 아니면 때로는 근력이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레슨하고 있는 70대 후반 회원님은 제가 28kg 캐틀벨을 들게 하고 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허벅지 근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운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바로 중량을 드시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기초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거쳐서 이 중량을 들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 이전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복압이 충분히 형성되어야 허리가 다치지 않고 중량을 안전하게 들고 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여러분이 꼭 차근차근 운동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운동을 단계별로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근육이 잘 움직일 수 있게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선 단계는 이 스트레칭, 체조류의 운동이 되겠고요. 그 운동을 충분히 시행하고 내가 이것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때 그 다음에 그것을 그대로 중량을 들고 근력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중량을 들기 부담스러우면 맨몸으로 운동을 하시고요. 그 상태에서 중량을 한 개당씩 차근차근 늘려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중량을 들 수 있을 때 여러분의 근력이 상승되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피트니스 센터에 가기 여의치 않다면 누워서 운동을 하고 앉아서 운동을 하고 서서 운동을 하고 한 발을 들고 운동하는 식으로 이 단계별로 운동 구간을 설정을 해서 운동을 하시는 게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실 수가 있습니다.